네,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것은요, 음소와 운소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음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의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말의 뜻, 의미를 구별해준다. 그러한 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물과 불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과 불은 글자 모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발음도 다릅니다. 물과 불. 그리고 역시 뜻이 다르죠. 우리가 정의에서 봤듯이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물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 서로 반대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뜻을 구별해 주려면 소리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물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음과 우와 리을이 결합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불이라는 소리, 불이라는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읍과 우와 그리고 리을이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미음과 비읍, 즉 초성, 첫소리만 다릅니다. 왜 이 첫소리만 다른 걸 쌤이 예를 들었냐? 여기서 보면 말의 뜻 구별되고요. 소리의 무슨 단위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죠. 소리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이 단어에서는 3개가 있는데, 자음, 첫소리, 초성, 그 다음 중성, 가운데 소리, 우가 들어갔죠. 그 다음 끝소리, 종성, 리을이 나타나 있는데, 2개의 단어 중 다른 것은 초성에 해당하는, 첫소리에 해당하는 미음과 비읍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 예를 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최소 가장 적은 단위가 대립, 서로 반대되게끔 만들어 놓은 쌍이라고 해요. 의문의 성질은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음이 있고요. 두 번째 모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뜻을 구별할 때 소리의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자, 자음의 성질과 모음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왜 배울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 다른 걸로 해볼까? 말과 발을 해볼게요. 말과 발. 써보자. 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 역시 가운데 소리, 끝 소리는 같은데 미음과 비읍의 차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 말과 물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말이랑 물, 뜻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달리는 말과 마시는 물의 뜻은 엄연하게 다르고요. 소리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뜻을 구별하고 소리도 달라지게 하는 요소는 우리는 뭐다? 말에서는 아고, 물에서는 우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고? 모음이라고 하고, 앞서 했었던 미음과 비읍은 자음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한 언어에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의미 구별. 의미를 구별하는 걸 좀 어렵게 말해서 변별이라고도 해요.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말과 물, 의미가 다르네. 뭐 때문에? 모음이라는 의문 때문에. 언어마다 사용하는 구체적인 의문의 종류는 같지 않다. 이 뜻은 뭐냐? 언어마다, 즉 한국어, 영어, 한국에서는
자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아야어여요 자음과 모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만 영어의 자음 모음은 우리 A, E, I 이런 것들이 모음이 되겠고 B, G, K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그렇죠. 자음이 되겠죠. 즉 나라마다 이 음운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 음운의 종류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 자음의 성질과 모음의 성질은 달라요. 매우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자음이라는 것은요. 아들 자자를 가지고 왔고요. 모자는 모음에서 모자는 어미 모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음 쌤도 아들이지만 우리의 아들내미들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밑에 보면 모음 없이는 홀로 소리 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미 모자인 모음은 자음 없이도 어미 모음 혼자서 홀로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음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음과 그 다음 홀로 발음할 수 있는 모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서 자, 얘 발음해 볼게요. 아죠? 얘 발음해 볼게요. 여죠? 발음할 수 있습니다. 홀로 발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발음할 수 있을까? 해볼까요? 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혹시 감이라고 발음하셨습니까? 쌤 아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라고 발음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아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역이라는 소리값과 기역의 소리값과 니은의 소리값은요. 홀로서는 발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라고 발음한 것은 으라는 발음, 으라는 모음을 넣어줘서 발음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역과 니읒은요. 어떤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역 발음하기 전에 이런 발음, 니은 발음할 때 그쵸? 예, 머릿속에는 있어요. 하지만 홀로는 발음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특징. 자음의 특징은요. 입안에서 장애를 받아요. 하지만 모음은요.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를 합시다. 자음에는 어떤 필기를 해주냐면 장애음이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장애음. 정말 이해가 쉽죠? 우리의 아들내미들은 홀로서 소리도 낼 수도 없고 장애음이다. 네, 장애음. 이게 무슨 말이냐? 장애라는 것은 방해, 장애물, 뭔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요거 별표까지 쳐주세요. 자, 쌤이 뭔가를 칠 거예요. 책상을 쳤어요. 상상을 해볼게요. 쌤의 손이 공기라고 상상을 해주시고요. 이 공기가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를 상상해 볼게요. 쌤의 손은 공기입니다. 지금 책상을 치고 있죠. 소리가 나죠?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그렇죠. 책상에서 소리가 나죠. 쌤이 이번에는 손을 갖다가 아까 손 뭐라고 했지? 공기라고 했죠? 이 손을 갖다가 다른 곳을 쳐볼게. 선생님이 모니터를 쳤어요.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모니터에서 나고 있죠. 이렇게 자음이라는 것은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는 곳, 부딪히는 곳이 있게 됩니다. 이 부딪히는 장소가 소리 나는 위치예요. 여기 필기에서는 네,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를 부딪히는 곳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공기가 우리의 조음기관, 음을 조각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달리
혀의 높이를 달리 이따 설명하겠지만 입술의 모양을 달리하고 혀의 높낮이를 달리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약간 휘파람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공기가 어디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라 입술 모양과 혀의 높낮이로 이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발음기관 단면도를 볼게요. 자, 발음기관 단면도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소리 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위한 거다? 그렇지. 자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음 체계표를 암기하게 되는데 이 자음 체계표와 앞으로 배울 모음 체계표는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은 또 요령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리 나는 위치 발음 기관을 먼저 이해하는 방법은요, 이 단면도를 해석하는 그 요령에서 결정이 되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밖에 있는 발음 기관은요 입술이 돼요. 입술, 두 입술. 그 다음 발음 기관은 윗잇몸이에요. 윗잇몸.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윗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입천장 중에서도 입천장을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 그 다음 뒷부분이 있게 돼요. 자, 혓바닥으로 그 앞부분을 만져보면, 입천장의 앞부분을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딱딱하죠. 자, 그 다음 혀로 이 뒷부분을 만져보세요. 혀로 손 넣지 말고요. 비위생적입니다. 네,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앞부분을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 뒤에를 여린 입천장, 말랑말랑한 부분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목 구멍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순서로 갈게요. 입술, 윗잇몸, 그 다음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구멍, 목청,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니까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제일 바깥에 뭐가 있다? 입술이 있다. 그 다음 잇몸이 있는데 아래 잇몸이 아니라 윗잇몸. 그 다음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이 있어요. 자, 그럼 시선을 왼쪽으로 보면요, 요게 기준점이 뭐래요? 소리 나는 위치래요. 뭐가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 자, 그 다음 소리 내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현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쌤과 이제 같이 하면서 얼굴을 보고 쌤의 행동을 봐야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해를 도와줄게요. 뭐냐면 쌤이 똑같이 책상을 칠 거예요. 책상에서 소리가 나게끔 할 거예요. 소리 나는 위치는 어디다? 책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쌤이 들릴지 모르겠다. 잘 안 들리나요? 똑같이 책상에서 소리 나는데 선생님이 뭘 했냐면 긁어냈어요.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소리 내는 방법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크게 나눠보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울림 소리 하니까 쌤이 문학 시간 때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울림 소리는 약간 밝고 명쾌하고 쾌활한 이런 좋은 기분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요들성도 불러줬죠. 요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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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응리을 뭐 맘마미아도 불러줬죠. 맘마미아 하면서 이렇게 울림 소리를 많이 내면 밝은 기운이 난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
안 울림 소리를 구별해 보면 소리를 울리지 않게 내야 돼요. 울리지 않고 어떻게 낼 거냐? 파열, 터뜨리는 거야. 터뜨려요. 어떻게? 막았다가 빵! 터뜨리려면 뭔가 응축돼야 되잖아. 파 이렇게 막았다가 터뜨려야 돼요. 그 다음 마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찰은 쉽죠? 긁어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찰음을 뭔가 긁는 소리를 비유를 내어보세요. 자, 뭔가 긁는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슥슥슥슥슥슥슥슥 본능적으로 시옷 소리를 내게 됩니다. 마찰음이라는 것은 스스스스 소리가 날 때 이 공기가 뭔가 긁어 마찰을 일으키는 느낌, 뭔가 긁어내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파찰은 무엇이냐? 파열과 마찰, 즉 터뜨리면서 긁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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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 츠, 츠 천천히 발음하면 느낄 수 있어요. 즈, 즈. 자, 점차 터뜨리면서 마찰까지 일으키는 걸 파찰음이라고 해요. 파열음은 터뜨려요. 막았다가 터뜨리고, 파찰은 점차 터뜨리기도 하면서 조금씩 긁기도 하는 소리, 마찰은 긁어내는 소리다 라는 거. 그 다음 울림 소리는요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비음은요 콧소리예요. 콧소리. 코 비자 써서 코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미음, 니은, 이응이 있는데 미음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하다가 코를 막아보세요. 맴맴맴맴맴맴맴 소리가 잘 안 나죠? 근데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을까? 밥 쌤이 코를 막아도 소리가 잘 나고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쵸? 자 조금 혼자 쉬워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비음은요 코를 울려서 비강을 울려서 소리 내기 때문에 미음, 니은, 이응은 코를 막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요. 리을은요 유음인데 이게 좀 간단해요. 이 유자가 흐를 류자예요. 흐를 류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리을은 소리 낼 때 혀 양옆으로 라라라라 르르르르 할 때 혀 양옆으로 소리가 흘러서 나오는 소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조금 같이 국어 시간이긴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는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입술이라고 했죠? 그러면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도 어디다? 입술이다. 자, 미음을 발음을 해보면서 미음은 발음할 수 없지만 모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발음하면서 손끝을 입술에다가 대보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 떨림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기억을 해볼까요? 하면서 손끝을 입술에다가 대보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죠? 그럼 어디가 떨리고 있을까? 그렇지, 여린 입천장이 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읍은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위치는 입술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는 소리냐면 파열음, 터뜨려서 내는 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필기를 해줄게요. 얘는요 소리의 세기라는 거예요. 소리의 세기. 소리를 약하게 예사롭게 평범하게 내면 브,
딱딱하게 된 소리로 내면 뿌, 뿌, 뿌 딱딱하고, 소리를 세게, 거세게 내면 프, 프, 프 이렇게 나눠줘요. 이것을 우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거는 몇 중 체계냐? 3중 체계라고 해요.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 국어는 3중 체계로 되어 있어요. 3중 체계. 영어랑은 조금 달라요. 영어는 울림과 안울림이라는 2중 체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언어는 3중 체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좀 들어줄게요. Z, D, 그 다음 뭐가 있을까? P 이렇게 할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됐다. 죄송합니다. 그 G랑 D랑 B가 있어요. 얘는 울림소리예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겠지만, 그 다음 K, T, P가 있어요. 자, Z, D, B, B, Z, D, V 얘는 울림이에요. 유성음이라고 하죠. 근데 K, T, P, 크, 테프는요 무성음, 울림과 안울림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 차이예요. 언어의 체계가 다르죠. 미국은 이렇게 유성음과 무성음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음운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없는 언어 체계인 된소리를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뭐 딸 이런 거 발음 못해요. 달 이렇게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된소리를 발음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 나라에 없는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버스 있죠. 버스. 근데 이 버스를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버스라고 발음하죠. 버스. 근데 외국인들은 버스라고 발음할까? 아니에요. 울림소리를 내면서 버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렇죠,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우리에게 듣기에는 우리에게는 약간 된소리처럼 들리는데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튼 나라마다 언어 체계는 다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표를요, 백지에다가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됩니다. 반드시 표를 백지에다가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이제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약간 옆에 아이고 비읍, 디귿, 기역, 지읒. 다시 얘가 왜 이럴까요? 잘못 늘려서 그래 자꾸. 비읍, 그래. 비읍, 대라. 너 왜 그러니? 자꾸 이러네요 얘가. 다시 해볼게요. 됐어요. 비읍, 왜 이럴까? 된다. 편집을 해야겠다.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이게 지읒, 그 다음 시옷, 히읗, 그 다음 미음, 니을, 리을, 이응. 이게 순서를 잘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여러 번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딱 맞춰서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히읗. 여기 빈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미음, 니은, 리을, 띄고 기역 밑에 이응.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게요.
비읍. 자, 비읍, 디귿, 또 이러네요.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히읗, 미음, 리을, 리을, 이응.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자, 외우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쌤은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싸웠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퉜어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어머니가 이겨요. 어머니가 무서워요. 아빠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용서를 빌면서 애교를 부리는 상황이다. 엄마와 아빠랑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긴다? 어머니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죠? 아버지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지금 애교를 부리는 상황이다 라고 상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기분도 전환하려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좀 기분 전환하러 가자. 바다 제발 잘 되라. 바다. 그래. 가자. 다시 한번. 바다 가자.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동해 갈까요? 서해 갈까요? 남해 갈까요? 그렇죠. 서해로 갑시다. 서해. 누구랑 가기로 했죠? 엄마랑 가기로 했죠?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는 마누라야.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외우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에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쌤이 그래서 맨날 백지 테스트도 하는데 백지를 한번 바다 가자. 바다 가자.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제대로 간격을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표를 만들어 주세요. 표를 만들어 주시고, 좋네요. 다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시프트 좋아. 여기까지만 해주고. 자, 표를 만들어주고 쭉쭉 자, 보면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 지읒, 시옷, 히읗, 미음, 리을, 리을, 이응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기준점을 제대로 나눠주고 가셔야 됩니다. 기준점. 자,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 사람을 그려주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성근쌤. 죄송합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입술, 윗잇몸. 입천장.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입천장 두 개라고 했죠? 센입천장, 그 다음 여름입천장, 그 다음 목청,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윗잇몸 소리, 그 다음 여기는 어디? 센입천장,
센입천장. 그 다음 여기는 열인입천장. 여기는 목구멍, 목청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입술에서 소리 나는 것은 비읍과 미음이 있구나. 윗잇몸에서 소리 나는 것은 디귿과 드드드, 스스스, 느느느, 르르르. 발음할 때 보면 혀를 기억해 보세요. 혀 끝을 기억해 보시면서 드드드, 스스스, 느느느, 르르르. 전부 다 윗잇몸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세로를 보면은 이 부분 이 뒤에 두 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그쵸? 자식 울림소리가 되겠고, 울림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 미음, 니은, 이응 코 막고 소리가 잘 안 나. 그래서 얘는 코에서 소리 나는구나. 비음. 얘는 쉽죠? 르르르르르르 흐르는 소리. 그래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유음. 비음과 유음은 무슨 소리다? 울림소리다 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제일 맨 위에 브브브 드드드 그그그 막았다가 브브브 드드드 그그그 열임천장 그 막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 그 다음 긁어내는 마찰음이었고요. 그 다음 즈즈즈 쯔쯔쯔 이거는 점차 터트리면서 긁어내기까지 하는 파열과 마찰이 둘 다 나타나는 파찰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음운체계는 이중체계가 아니라 몇 중체계였다? 그렇지, 삼중체계였지? 삼중체계였고 그 소리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무슨 소리? 거센소리가 있었다. 그럼 여기다가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비읍, 쌍비읍, 그 다음 피읍, 그 다음 쌍디귿, 그 다음 티읕, 쌍기억, 그 다음 키윽, 그 다음 쌍지읒, 치읒, 그 다음 쌍시옷까지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숫자를 세볼게요. 그럼 딱 정확하게 19개가 나올 겁니다. 1, 2 해볼까?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 국어선생님인데 13, 14, 15, 16, 17, 18, 19 절대 13, 14, 15, 16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19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문제를 풀 때 조금 요게 함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모음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살짝 설명을 해주면 아까 울림소리 있었죠? 울림소리에는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이 있잖아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울림소리에는요 이 자음, 미음, 니은, 리을, 이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요거 모든 모음은 전부 다 울린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다. 요거 한번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주시면 편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